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뽕을 품은 누의 이승환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뽕잎의 기능과 성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다만 이제 뽕잎이 몸에 좋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알고 계시는데 그 농촌진흥청의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고서에 의하면은 뭐 뽕잎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의보감에는 뽕잎은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각기와 수종을 없애주고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하기하고 풍통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현대식 그 연구를 통해 갖고 뽕잎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의 기능성 성분으로 50여 종의 각종 무기 성분이 분석되었고, 특히 칼슘, 칼륨, 철 함량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뽕잎에 대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뭐 루틴, 가바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뽕잎이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뭐 혈액순환 개선 뭐 그런 쪽으로 좀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뽕잎은 아주 영양가가 높은 잎채소라고 할 수 있다. 누에가 뽕잎만 먹고 단백질 덩이인 비단실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은 뽕잎이 풍부한 단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조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있고 어린 잎에는 40%까지 들어있어서 식물 중에서는 콩을 빼놓으면 뽕잎만큼 단백질이 많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에는 뽕잎만 먹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실크를 뽑을 때 어, 뽕잎이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실크를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린 잎에는 40%까지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와 비교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은 50배, 혈액의 원료가 되는 철분은 160배. 뭐 미네랄에 대해서 무와 그리고 무와 비교를 했고 혈액의 원료가 되는 철분은 160배 정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이섬유. 섬유소는 변비를 없애주고 비만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뽕잎과 녹차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비타민 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뽕잎이 많이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참고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의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골다공증하고 이제 뼈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특허를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차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그 두뇌 발달에도 좋고요. 루테인 같은 그런 성분이 어, 그 혈관을 통해 갖고 산소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식이섬유, 변비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골다공증, 예, 골다공증은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혈관 질환, 뭐 빈혈 예방, 칼슘이나 뭐 칼륨, 뭐 철분 등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숙취해소, 홍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숙취해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금 알고 계실 텐데요. 숙취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연구에 밝혀진 뽕잎의 기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속의 중금속 제거와 몸 밖으로의 배출. 카드뮴을 먹었어도 뽕잎을 먹으면 간 조직에 축적된 카드뮴의 반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 뽕잎은 중금속을 대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켜 몸속의 간과 다른 장기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는 뭐 많이들 잘 아시겠는데, 뭐 이제 특히 재밌는 것은 뽕잎과 돼지기름을 섞어 놓으면 돼지기름만 놓은 것보다 늦게 상한다. 뽕잎에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음을 뜻한다. 즉,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늙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뽕잎 이제 뭐 상치도 있고 뭐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많이 이렇게 채소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뽕잎에 싸서 삼겹살을 여기서는 많이 먹습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뽕잎을 먹으면 동맥경화 중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뽕잎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뿐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과거,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때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고혈압 당뇨가 대표적이었었는데요. 그랬고, 오랜 기간 저희 우리나라에서 실크 생산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식품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한 게 누에의 혈당 강화 효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뽕잎도 또한 고혈압과 당뇨에 좋은 효과로 같이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에 대한 효과. 동맥경화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뇌졸중에 대한 효과. 루틴 성분은 혈관, 특히 뇌 속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가바 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려준다. 뽕잎에 이러한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떨어뜨려주니 중풍이 예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질을 저하시키는 반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동맥경화를 억제해주고 혈관에 낀 기름덩이를 없애주는 한편 피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중풍을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맑게 하고 잘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배변을 좋게 해주는 효과, 변비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뽕잎을 먹고 나면 바로 소변이 보고 싶어지는 것은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 이렇게 이제 뽕잎이 상당히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녹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뽕잎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알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들이 뽕잎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농촌진흥청의 결과의 보고에 따르면은 녹차에는 뭐 카페인이나 커피나 이런 카페인이 있지만 뽕잎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카페인에 이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뽕잎을 드셔도 되기 때문에 건강에
이렇게 기능적으로 되게 우수해요. 뽕잎이라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뽕잎 차를 보내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들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뽕립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글이나 뭐 카페나 블로그나 뭐 이런 곳에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묻히더라고요. 그랬고 요번에 이렇게 조금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요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어린 잎에는 40%까지 들어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혈당 강화 물질의 고함유 최적 조건 확립에 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이거 이제 과거부터 뽕잎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들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쭉 이제 문서들을 살펴봤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라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논문의 글들은 참 다들 주옥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님께 아주 알기 쉽게 핵심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잎의 위치에 따른 뽕잎 중 DNJ 함량의 시기별 DNJ 함량 차이 결정을 위한 뽕잎 시료는 뽕 가지를 7등분하여 가지 끝쪽 상부, 중부, 하부로 이렇게 나뉘어 갖고 여기서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DNJ는 아마 당뇨 예방이나 디옥시 노지리 마이신이라는 뭐 그 성분과 연계가 좀 있어 갖고요. 혈당 강화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당뇨병 환우분들은 이 DNJ라는 거에 좀 익숙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보시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잎의 위치에 따른 뽕잎 중 DNJ 함량의 연중 변화입니다. 모든 부분의 잎이 어린 잎이지만 아까 이 어린 잎이라고 표현된 농촌진흥청의 조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있고 어린 잎에는 40%까지 들어있다. 이거랑 이제 연계가 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랬고 모든 부분의 잎이 어린 잎이지만 그 이유는 상부 잎일수록 나이가 어린 잎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뽕잎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었잖아요. 상부 쪽일수록 나이가 어린 잎이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계속 키가 자라면서 위에 이제 새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DNJ는 어린 잎의 다른 부분의 잎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맨 상부 부분이 DMJ 함량이 상부 이외의 부분이 DNJ 함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상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부에 가장 많이 DNJ가 함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뽕잎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막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뽕잎의 DNJ 함량이 누에 중에 DNJ 함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제 가볍게만 한번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제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의 DNJ 함량은 누에 중에 DMJ 함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 연구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아무리 높은 뽕잎의 DNJ 함량이
그 뽕잎을 누에가 먹었어도 누에의 DNJ 함량은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누에 잔분을 모아 잔분 중의 DNJ 함량을 결정한 결과 뽕잎 중의 DNJ 함량의 차이는 누에 중의 DNJ 함량의 차이가 아닌 잔분 중의 DNJ 함량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높은 DNJ를 갖는 뽕잎을 먹어도 특정 수치까지의 누에의 DNJ 함량을 유지를 시켜주고, 다만 높은 수치의 DNJ 함량의 뽕잎은 잔분에도 높게 DNJ 함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누에 중에 함유될 수 있는 DNJ 양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 섭취된 DNJ는 잔분으로 배설됨을 의미한다. 조금 이제 헷갈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 누에 중에 DNJ 함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다만 그 이상 계속 섭취하는 누에의 뽕잎을 먹는 누에는 그 잔분으로 그대로 배설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에 중에 DNJ 함량은 아래는 없는 DNJ가 1령부터 5령 4일까지 높은 DNJ 함량을 나타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5령 3일 누에가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예방에 좋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누에 중에 DNJ는 뽕잎으로부터 오는 DNJ임을 알 수 있다. 누에 중에 DNJ는 뽕잎으로부터 DNJ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만, 아무리 높은 뽕잎을 먹고 DNJ가 높아진들 누에의 DNJ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해져 있다. 일정량의 DNJ를 유지한다. 누에 중의 DNJ 함량은 뽕잎 중의 DNJ 함량의 2배 이상이 되는 수치다. 정해져 있지만 뽕잎의 DNJ보다 누에 몸속에 들어가서 뽕잎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2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 아까 이제 뽕잎의 기능적인 성분을 살펴보셨지만 그게 누에 몸속에 들어가서 2배 이상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에에 의해 섭취된 뽕잎 중 DNJ는 중장 안에 머무르는 뽕잎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에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는데 그게 이제 장이나 이런 소화기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에가 그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라고, 그 DNJ 함량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뽕잎 중에 DNJ 함량이 높더라도 누에 중에 DNJ의 함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치지 않지만 뽕잎의 DNJ 함량보다 누에 몸속의 DNJ 함량은 2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대신 DNJ 함량이 높은 뽕잎을 먹인 누에의 잔분,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잔분을 배출을 하는데, 잔분에는 DNJ 함량이 낮은 뽕잎을 먹인 누에에 비해 월등히 높은 DNJ 함량을 나타낸다. DNJ 함량이 높은 뽕잎을 먹으면은 누에는 2배 이상의 DNJ 함량을 보유하고 높은 수치로 보여주지만 더 이상의 영향은 없고, 그러면은 그 뽕잎의 높은 DNJ 함량은 그대로 잔분으로 배출된다. 이는 특정 시기에 누에가 함유할 수 있는 DNJ 양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의 DNJ가 누에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는
모두 배설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어, 즉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뽕잎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뭐 우수성들이 이제 보고가 됐죠. 연구 개발로 이루어졌고 특히 DNJ 당뇨 쪽에 이제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DNJ를 갖고 있는 뽕잎이 누에가 그 DNJ 뽕잎을 먹으면은 DNJ가 장이나 이런 데 영향보다는 체내에 흡수돼 갖고 약 2배 이상의 DNJ 높은 뽕잎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DNJ 함량을 보입니다. 근데 그 높은 누의 DNJ 그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더 이상 높은 뽕잎의 DNJ 양을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그 일정량은 유지가 되면 나머지 그 뽕잎의 DNJ에 비례해서 잔분으로 배출된다라고 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혈압이나 당뇨, 혈액순환 개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뽕잎도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뽕잎을 먹은 누의 DNJ 당뇨 쪽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의 그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분, 누의 똥이 높은 DNJ 함유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래갖고 오늘 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네. 뽕잎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요 논문을 통해 갖고 아까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누에를 키우면서 고객님들이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갖고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